네,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논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메타인지와 관련된 논문들이,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타학문에서도 점점 많이 인용이 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연구소에 계시는 그 박사님도 이 메타인지를 디자인 쪽에 적용시켜 가지고 쓰신 박사학위 논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메타인지와 관련돼 가지고 저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청소년이 공부를 잘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학교 성적이 좋냐, 요 부분을 메타인지하고 관련시켜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연구라든지 어떤 서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적용을 시켜보면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청소년들이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잘하기 싫은데요? 그런 청소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속 사정은 다 잘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형화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대안을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저의 가설입니다. 논준모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성하 소장의 가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냐면 청소년, 이제 공부와 관련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시킬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형화 시키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유형화 시키죠. 똑똑하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똑똑하게 태어났다. 또는 안 똑똑하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저의 어떤 그 논리의 진행 구조기 때문에 아이들을 진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렇게 분류시키고자 하는 저의 어떤 뭐 사상적인 마인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들이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와 안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한번 자녀분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안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하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똑똑한데도 본인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좋다. 그래, 네가 안 똑똑하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또 부모님이 판단을 하실 때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한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자, 똑똑하다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정말 얘는 천재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똑똑하긴 한데 천재는 아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안 똑똑한 아이도 그냥 좀 안 똑똑할 뿐이지, 그냥 안 똑똑할 뿐이지, 바보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바보가 있을 수 있다. 바보라고 하니까 너무 제가 뭐 인간성이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한번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요때 이제 유형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어떤 요소를 한번 투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걸 한번 투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메타인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이나 뭐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우선 이제 메타인지 구성 요소가 우리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획, 또 하나는 점검, 또 하나는 조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 메타인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가 쉽게 말하면 교육학에서 이 메타인지를 처음 연구한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가지고 그 단어를 정말 잘 외웠는지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외웠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자기 만족으로 실제로 복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적이 엉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자기가 점검을 다시 하고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테스트하고 자가 테스트해서 정말 외웠는가를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인지 능력. 자, 그런 인지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과 조절인데, 자, 여기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점검과 조절이 완전 핵심적인 능력인데, 이 점검과 조절 능력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더 구분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천재인데, 하물며 점검과 조절 능력까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고, 자,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똑똑한데 점검과 조절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고 안 가진 아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안 똑똑한데 점검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고 안 가진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똑똑한데 점검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고 안 가진 아이가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적이 정말 잘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습니까?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과 조절 능력까지 있는 아이겠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최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점검과 조절을 잘 안 해. 점검과 조절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최상위가 될 수도 있고 점검과 조절 능력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천재적이라면 최상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한테는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안에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점검 조절 능력만 조금 키워주면 바로 최상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인 바보다, 나는 바보다, 실제로 바보인 아이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겪는 케이스는 똑똑한데 천재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조금 덜 똑똑하고 뭐 이 정도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죠. 제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조카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하겠죠. 이 초록색으로 마킹된 이 부분에 속하겠죠. 그러면 모든 경쟁은
이 가운데에서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성적 순위 표시가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이지는 않지만 똑똑한데도 메타인지가 있는 경우가 항상 1등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똑똑한데 점검과 조절을 안 하는 아이가 있고, 덜 똑똑한데 점검과 조절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참 문제가 되는데, 똑똑하지 않은데 점검 조절까지 안 하는 아이가 꼴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요 두 가지 상황, 제가 파란색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상황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이 아이들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고, 지금 이 아이들이 거의 중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위권이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동의를 만약에 하신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시면서 내 자녀를 투영시켜서 고민을 하고, 또는 청소년 여러분이라면 나 자신을 투영시켜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똑똑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냐면, 사실은 이 아이 모두 다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성적이 하도 안 오르니까 비관해서 나는 안 똑똑한 거 아니냐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똑똑함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IQ로 따져서도 다 거기서 거기고, 실질적으로 똑똑하느냐 안 똑똑하느냐 테스트를 해봐도 대부분 다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면 정말 상위권으로 가느냐, 성적을 좋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은 똑똑하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점검하고 조절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X가 아니라 O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O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를 점검하고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투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권투 이야기.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남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사례. 자, 여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죠. 여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사례. 각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이슨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선수가 잽을 날리는데, 이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는 방법을 몰라서 하루에 10시간씩 잽을 날리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냥 고작 권투 글러브를 끼고 팔을 그냥 쭉쭉쭉쭉 뻗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이론을 몰라서 잽 날리는 이런 단순한 동작 반복을 10시간 동안 하겠냐 이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턴을, 이렇게 도는 턴을 그 몰라서 하루에 10시간씩 턴을 돌고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의식이 있죠. 프로의식. 그래서 똑같은 것을 알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무한정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 프로의식이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타인지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잘못 만났다면, 스승을 잘못 만났다면 그냥 골목길에 건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타인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의식을 가지게 되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서 그 건달들조차 무서워하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투 선수가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타고나느냐 타고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의 준하는 연습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연습 시간. 자기가 어떤 수학의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응용하는 각종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 잽을 날리는 방법을 몰라서 타이슨이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잽 연습을 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10시간씩 5시간씩 뭐 이렇게 막 15시간씩 풀어야 된다는 거죠. 좀 프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 아니까 됐다 라고 해서 안 푼다는 거죠. 연습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연습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아마추어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의 타고나고 안 타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높냐 낮냐의 문제인 겁니다. 메타인지도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약간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비추어서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또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이 특목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특목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다라고 칩시다. 지금 논란이 많죠. 특목고 뭐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반박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한번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저 역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자, 특목고는 좀 미리 성적이나 공부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뽑아갔죠. 벌써 뽑아갔습니다. 약간 상위권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먼저 뽑아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반고에는 상위권부터 진짜
하위권까지 다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요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요렇게 비교하는 것이 사실 좀 맞는 비교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갈 잠재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메타인지라는 점검 조절 능력을 잘 키운다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목고에서는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같은 수학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특목고는 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죠. 일반고는 답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문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목고는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목고에서는 답이 좀 틀려도 학생이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에 대한 그 이론 또는 공식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좌절에 빠지지 않죠. 하지만 일반고 아이들은 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좌절에 빠집니다. 바로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계산 오류인데 18 더하기 19를 못 해가지고 답이 틀린 건데 이 아이는 지금 18 더하기 19에 대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본인은 내가 똑똑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 이 계산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는 답을 다 맞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계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답을 다 맞출 수 있게 됐을까요? 철저한 자기 점검과 조절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목고에서는 이런 점검과 조절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초상위권을 놓고 본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상위권은 일반고 아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더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도 과정은 중요하지만 내가 답을 못 맞췄다고 해서 내가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메타인지를 키울 필요가 있고 일반고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점검과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메타인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